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숙입니다. 800km 국토 종단, 4,200km의 국내 해안 일주, 산티아고, 네팔, 홍콩, 몽골 등 50개국 여행, 지리산 화대종주 8번의 완주. 이 기록만 본다면 어느 청년의 도전기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올해 76세 도보 여행가 황안나 씨의 이력입니다. 58에 교편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길을 떠났는데요. 길을 걸으면서 사진을 배웠고 체력을 키웠고 또 오랜 작가의 꿈도 이뤘다고 합니다. 젊음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세에 있다고 말하는 황안나 여행가.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분명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5월 19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어봤습니다. 황안나 씨 정말 대단한데요. 제일 처음에 도보 여행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이를 이유로 해서 하나같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걷고 또 걷다 보니까 지금처럼 멋진 여행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황안나 씨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생각났어요. 막 걷다 보니까 많은 행복을 찾았던 그 영화 장면처럼 우리 황안나 씨도 아주 멋진 청춘으로 보입니다. 방송 들으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의 신청에 의해서 꾸며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 그리고 그 노래에 얽힌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성기 주크박스 해서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 항균 무세제 포제로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음악도 틀어드립니다.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5월 중순이 되면서 제철 음식인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청정 일급수에서만 자라는 녹색 빛깔의 식재료입니다. 국이나 비빔밥 등에 먹을 수가 있는데 다이어트, 숙취 해소, 정력 보강에도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알쏭달쏭한데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뵈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TV 출연도 하시고. 예,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네. 사실 우리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신데 우리 주변 얘기가 아니더라도 궁금해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근데 며칠 전에 대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연다는 뉴스가 보도됐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뭐
유책주의다 이혼이. 네.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혼인 파탄주의다.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공공에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이혼법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뭐 네. 현대 사회에 올라와서 네. 그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에 부응하는 움직임이고요. 네. 다음 달 26일 정도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뭐 그동안에 우리 이혼 제도는 혼인 파탄에 그러니까 더 이상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게 된 사유에 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이 없으신 분이 내지는 아주 적으신 분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협의 이혼 이외에는요. 네네. 그래서 이제 책 있으신 분은 네. 잘못을 하신 분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히 얘기하면 바람핀 남편이 이혼 청구를 못한다. 아, 그게 유책주의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뭐 적반하장 이혼 청구는 할 수 없다. 예, 뭐 맞는 말이네요. 예. 예,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기존 제도였는데요. 사회 결혼관이 많이 바뀌고 또 여성의 지위도 많이 바뀌고 해서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법원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법률상 유책주의를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혼법에는 민법에 이제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를 요구를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네. 법률상으로는 부정행위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그럼 뭐 아기의 유기 이게 뭐냐면 뭐 혼자서 나가서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 동거 의무를 포기한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생활비를 몇 년 동안 주지 않는다. 오. 예, 부양 의무를 포기했다. 이런 네. 거라든가 아니면은 가출이 너무 심해져서 생사가 불명이다. 뭐 이런 것들 사유가 있을 때 네. 그 사유를 제공하지 않은 피해자분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계속 이 조문들을 보고 이것은 우리 법이 유책주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잘못을 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계속 판단해 왔습니다. 네네. 예, 그것이 이번에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서로 이럴 때는 좀 책임이 있는 쪽에서라도 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이제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굳이 구별을 하자면 유책주의의 반대를 파탄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네. 파탄주의라는 거는 잘잘못을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부의 상황이 부부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일로도 사이가 틀어질 수 있는데 네. 법에 정해진 사유 이외에도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내지는 법에 정해진 사유를 범한 사람이라도 예. 그런 파탄 관계가 이미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네. 게 보이면 네. 누구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예. 하는 것이 파탄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네. 왜 외국에서는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예, 그렇죠.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로맨틱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요 네. 적반하장이잖아요. 적반하일 수 있죠. 네. 네.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지요. 일리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 세대, 네. 뭐 아니면은 뭐 저희 어머니 세대 사실 때 보시면은 첩이라는 게 되게 공공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많은 이제 두 집 살림 한다. 두 집 살림 하시고 네네. 뭐 어르신들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축첩제도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첩과 살기 위해서 이제 본처를 내쫓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적반하장 이혼이 인정이 된다면 네네네. 첩과 예전에 살기. 아들 못 낳는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아들 못 낳아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첩과 살게 뭐 네. 하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예전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진짜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의 이 얘기였죠,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법이 좀 기존의 여성분들이 약간 약자였기 때문에 네, 네.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네. 법이 좀 약간 일정 부분 혼인이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주의가 들어왔고요. 예. 뭐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이게 일례로 협의 이혼 제도도 저희들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네. 일견 청취자분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뭐 남편이 아니 잘못한 남편 꼭 남편분만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잘못한 사람이 협의 이혼 요구했을 때 네. 법이 잘 모르니까 협의 이혼 동의해 주면은 피해자는 어쨌든 뭐 유책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네. 예전에는 협의 이혼을 그냥 둘이서 신고서 써가지고 관청에 내면 끝나는 거였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법원의 판사님 앞에서 다시 확인을 받게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게 되는 숙려 거예요. 기간을 주게 되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이해 조정이 되고 알아보시면서 네. 되고 그다음에 재산분할 제도가 지금은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의 양육 책임을 분담해 주는 식으로 뭐 그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유책주의 그런 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법도 조금씩 바뀌고 그렇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네, 한필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해 보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저희도 상담을 많이 받은 주제입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법 시행입니다. 예,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겠다. 이제 네. 법적으로 이런 내용인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이제 법명은 이런데요. 네. 정확한 법률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거고요. 네. 기존에 시행되던 것이요. 네. 상가 세입자분들의 아주 오랜 수건이 일정 부분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가 임대 현실에서 보증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를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네, 이걸 네.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예. 그 권리금이 그렇게 수없이 뭐 1년이면 뭐 33조 원 정도 시장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예. 그것이 법에 정해진 게 한 글자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랬던 상황을 지금 약간 잘못된 상황을 교정한 거고요. 이 내용을 약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됐냐면요. 기존 법은 이제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이제 뭐 그 지명도나 아니면 사회적 신용이나 손님 거래 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갱신 거절을 해버리면 다 뺏긴 거였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결과 임대인이 이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이제 건물주죠.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건물주가 예.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전부 다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이 어떻게 개정됐냐 하면요. 네.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고요. 그 건물주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세입자의 이러한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세한 규정을 조금 들여다보자면 네. 권리금이라는 단어와 예. 권리금이라는 것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법에 명확히 정해놨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만 인정되던 건데 그걸 명시를 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건물주는 그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요.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세입자가 주선해 온 새로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 계약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당한 방해를 하게 되면은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사실 뭐 전국적으로 이 권리금만 33조에 이른다 그래요. 예, 그런 조사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 권리금에다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럼 적게 되나요? 다시 한번.
계약서라든지 이런 데서. 계약서요? 예, 그전에는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그냥 권리금 줬다고 전 세입자한테 돈 주고 영수증 하나 받았죠. 그렇죠. 예,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음. 저희들이 이제 법에서 새로 들어온 것이요. 네. 그걸 표준 계약서를 그 국가에서 마련을 해서요. 아. 예, 그거를 작성을 하도록 하는데 세입자와 그다음 세입자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표준 계약서 시행은 좀 미뤄졌습니다. 예, 네. 법이 그게 좀 안 준비가 안 됐다는 돼서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시행은 조금 미뤄졌는데요. 네, 어쨌든 네. 그것도 곧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것은 이제 이 세입자가 만들어 놓은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의 그 영업 이득에 대해서 주인이 함부로 뺏을 수 없다. 예,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권리 세입자와 그다음 세입자의 관계는 아직은 네. 법적인 근거는 예, 표준 마련을 계약서는 못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예. 예. 기존 방식으로 하시더라도 보호를 예, 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명확한 것이 나오면 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가정의 달 5월 쉐보레 5대 차종과 함께하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지금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200만 원 할인. 혜택도 역대급. 5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네, 오늘 전성기 퀴즈가 좀 어렵나요? 미나리 정답 주신 분들 많아요. 비빔밥 이런 데 많이 먹는 세 글자라고 했는데 저도 콩나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합니다. 슬기롭게 모두 다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예, 그리고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문자, 전화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많이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를 드립니다. 잠시 후 한필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여러분의 상담 받을게요. 언젠가 그대는 전성기, 신나는 그대는 전성기,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박정숙 DJ와도 함께하는 당신의 하루를 열어주는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한필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변호사님 네. 나와 계세요. 어떤 고민으로 네. 전화 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네. 8년 전에 처음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여기가 한창 그 산업단지 개발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사 중이라 손님도 많지 않고 해서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얼마 전에 개발이 네. 어느 정도 완료된 뒤로부터는 이제 유동 인구도 조금 많아지고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갑자기 퇴거 통보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저희가 이제 입주 있는 건물이 공공기관 건물인데 네. 그 공간 계획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저희는 이제 손해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막막하고 또 이제 퇴거 통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가장 좋겠지만 만약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처음 입주할 때 그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기도 했고요. 네네. 네. 이제 그동안 저희가 힘들게 버티면서 단골 그렇게 확보도 해온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커진 그런 상권의 그런 보상을 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임대인이 네. 그 추진주인 새로운 임차인한테 저희가 또 권리금을 또 받고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새로 궁금해서 들어오실 전화를 분한테.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네. 저 변호사님. 예. 이런 경우 진짜 뭐 8년 전에는 사실 장사가 안 되는데 이제까지 꾸려 오셨어. 네. 이제 장사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네요. 이 권리금 문제도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사업자 등록은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보증금, 임대료 그 환산 공식 아세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요즘 그게 좀 이슈가 된 부분이라 네. 저희도 이제 보기는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증금이 그러면 얼마에? 근데 저 집을 포함해서 저희는 지하에 있고 1층에 또 두 집이 또 있어요. 세 네. 집을 그렇게 이제 네.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좀 있는 편이고 저희는 보증금이 6천이에요. 예, 뭐 그 임대료 수준이 뭐 아주 높지 않은 이상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네네. 혹시 그 건물이 네. 그 임대인이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건물이 혹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건 잘 여기가 모르시나요? 시 소속이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네요. 일단은 네. 기간 만료가 언제셨어요? 그러면 예정 만료가? 저희가 5월 말일이었는데요. 예. 저희가 통보는 한 4월 달에 그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기간은 또 맞춰놨네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기관인데 네. 앞으로 거기를 지금 쓰고 계시는 공간을 네. 더 이상 상가로 안 쓴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은 다른 임차인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계속 상가로 쓰면서 다른 임차인을 드린다는 건가요? 상가는 아니고요. 예. 뭐 새로운 그런 뭐 이렇게 그 시 차원에서 뭐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요? 상가는 상가는 아닌 것 같아요. 공공시설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공시설이 아니고요. 예. 이제 어떤 업체가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음식점이나 업체가 이제 들어오긴 그런 건 하는데. 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일단은 네. 지금 갱신 기간은 끝나셨고 네. 권리금을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우리 법이 아까 설명드린 법이 제외를 하고 있는 게 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 적용이 만약에 안 되고요. 아니요. 그게 공유재산 아니실 수도 있어요. 잡종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시라고 했으니까 시 측에 한번 물어보셔서 이 건물이 국유재산법상 그 국유재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법에 적용이 없고요. 그 또 하나는 제가 좀 이렇게 듣다가 안타까운 게 하나 뭐냐면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공간 계획이 네. 상가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비영리 목적으로 쓰겠다는 건데 예, 비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건물주가 쓴다면은 네.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리들이. 그래서 권리금 보호 부분이 제외되는 부분 두 가지가 걸리는데 첫 번째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부를 알아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들어온다는 그 공간 계획이 네.
돈을 벌지 않는 비영리 목적 사업이라면 네. 그 비영리 목적 사업을 1년 6개월 유지를 한다면 권리금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시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해당이 돼서 이게 권리금 보호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면 네. 사실 네. 공공기관 측면이 있고 8년 동안 또 유지하신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금의 보상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네. 권리금 보호법상은 그 두 가지가 걸린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답변이네요. 네. 아, 그래요. 예, 그거를 한번 조금 알아보셔야 이거를 될 것 먼저 같아요.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은 우리 네. 권리금 보호법에서 그 적용을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어요. 예, 이제 많이 네. 도움이 됐고요. 아유, 좋은 제가 대답 이거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니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네.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금만 이제 생각을 했지 네. 이 건물이 어떤 거라는 것도 네, 네. 정확히는 잘 몰랐고 그랬으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예, 그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 권리금 관련해서 뭐 권리금 주고 임대를 했는데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권리금을 받고 들어온 사람은 권리금 없어지는 것이죠 하고 네. 3958님이 보내오셨어요. 네. 예. 리모델링을 한다. 경우마다 좀 다르죠.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면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예, 재개발, 용산 참사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네. 건물주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권리금 다 날리시고요. 네. 보상받을 길이 없었어요. 아, 근데 그게 이번 법에도 네. 빠져 그게 있어요.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공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네. 좀 못 받을 수 있겠죠. 아, 네. 예. 이런 부분 사실 잘 모르시니까 네.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주부 겸 역사 체험학습 강사 박은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직접 운전을 하는데요. 좀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든 궁금증인데 네. 운전할 때 방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차가 제 옆으로 갑자기 다가오거나 뭐 앞에서 끼어들고, 끼어들 때가 네. 있는데 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그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제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집에 저희 두 번째 질문은 저희 둘째 아들이 네. 이제 종종 집에 도둑이 될 것 같다며 네. 이제 야구 방망이와 비비탄 총을 안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집에 이제 도둑이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손에 잡히는 걸로 방어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당 방위로 간주가 되는 건지 예. 뭐 아니면 도둑일지라도 도둑이 다쳤을 경우엔 뭐 치료 비용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네. 두 가지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주 그냥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방어운전 예,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저기 본인이 피해를 받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예, 뭐 일단은 그 말씀하신 예를 따져 보자면 네. 뭐 다른 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가해 차량이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예. 제가 피하다가 이래서 가드레일을 받았다. 그럼 제가 피해자가 됐죠. 네. 접촉 사고만 사고가 아니고요. 비접촉 사고도 사고예요.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접촉을 하진 않았죠. 네. 그런데 예. 피해 차량 나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충돌할까봐 피하다가 네. 가드레일을 받았죠. 네. 네. 그러면은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이지만 가해 차량이 발생시킨 위험 때문에 제가 사고가 났죠. 네. 네. 그래서 가해 차량이 발생시킨 위험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그 둘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다면은 가해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비접촉 사고도 사고예요. 사고니까. 예. 다만 이제 비접촉 사고면 비율이 낮아지죠. 차에 이제 그
교통사고 흔적이 남지 없죠. 않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자료라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증거 자료가 블랙박스나 이런 걸로 요즘에 말씀하신 많죠. 것처럼 네, 네. 확보가 된다면은 손해배상 네.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도둑이 들으면 네. 도둑이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아드님이 일단은 어리니까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네네. 일단은 도둑이라는 거는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이익을 네.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정당방위인데요. 네네.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네네.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때렸다거나 뭐 그런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라고 명확히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네네. 부득이하다는 부분을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 부득이하다는 거는 필요한 정도만큼 하고 상당한 정도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 딱 봤더니 나는 이제 뭐 태권도 5단에 뭐 합기도 5단에 유단자인데 도둑 들어온 사람을 봤더니 외소에서 노숙자 같은 사람이고 나보다 키도 한 20cm 네. 작아요.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예,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주먹을 한 대 딱 때려도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묶어놨는데 묶어놓은 상태에서 열받아서 더 때린 거죠. 예를 들어서. 아, 네. 그러면은 그 부득이한 만큼을 벗어나죠. 예, 네네. 그렇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기본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정당방위 상황에서는 예.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당 네네. 방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예.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어차피 형사 미성년자고. 네, 저희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네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입니다. 네. 2201님께서 보내오셨는데 저는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돼가는데 얼마 전에 불판에 햄버거 패티를 굽다가 팔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정식 직원이 아닌데요. 그래도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일하다가 다친 건데 치료비까지 제가 부담하는 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수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요. 네. 저도 블로그에 한번 올렸다가 되게 큰 반향을 받았습니다. 저 깜짝 놀란 게 네, 당연히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거를.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고 해서 이제 산재를 보호를 해주는 법이 있는데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보호해주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근로자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면 아르바이트든 시간제든 수당제든 아니면 심지어 요즘에는 세금 뭐 사대보험 만들어주려고 사업소득세를 떼는 근로자가 있어요. 네네. 예, 뭐 마치 뭐 3.3% 예, 그렇게 떼는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당연히 산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위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예. 그래서 또 사장님이 처리 안 해주신다고 다가 아니고요. 네.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네. 내가 이렇게 산재를 당했습니다라고 하시면 네. 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아, 예. 치료비를. 치료비, 예, 뭐 요양급여, 휴업급여 다 나오죠.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오늘 2201님께는 정말 좋은 상담이 됐습니다. 예. 저도 모르던 내용인데 예, 사람들은 4대 보험 내가 안 들었으니까 난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유, 네. 법적인 테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포근한 예, 것 같습니다. 보호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어른이 돼서 좋은 점은 어른이라서 좋은 점은요. 어른이라 좋은 점은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진짜 생각 안 난다.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혼돈의 시기가 지났다는 거.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까 하는 허황된 꿈도 있었고.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나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현실이니까 내가 거기에 익숙하게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어른이 되기 전보다는 한결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서 누구의 간섭은 조금은 받겠지만 그래도 결정의 자유권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어른이고요. 오늘은 어른이어서 좋은 점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어른이 돼서는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거나 미래를 동경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사는 게 더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5, 4, 3, 2, 1, 0. 5월엔 이자가 제로. 아반떼,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5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선수율 20% 이상.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을 나누어요. 행복을 만들어요. 다 함께 광복 70주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다슬기였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더니 마구 정답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분은 배슬기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셨네요. 정답은요. 5284님, 6369번님께 저희가 퀴즈 정답자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3958님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저는 부천에 사는 김진만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이자 2아이의 엄마인 저의 보물 1호 김애진의 30번째 생일입니다. 늘 사랑하고 오늘 저녁은 오빠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생일 축하해 하셨어요. 신청곡은 더 네임의 사랑은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꽃바구니에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